자, 한국사 14차시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자, 이 부분은 뭔가 수업이라고 해서 역사적 사실을 결론을 짓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만 던져주고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사진 보이죠? 이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위에 써있죠?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 이지용,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런 사람들이 을사오적인데,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근 현대사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친일파라고 하는 것 어디까지가 친일파일까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나는 첫째, 나라를, 글씨를 좀만 더 키워볼까요? 나라를 빼앗기게 도와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좀 전에 봤었던 을사오적 같은 사람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할 때 잘 드세요 하고 옆에서 도와준 사람. 그 두 번째는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일본이 통치하기 쉽게 도와준 사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놈 앞잡이죠. 앞잡이에서 통치를 도와준 사람. 자, 세 번째 친일파의 유형은 일본이 우리나라로만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데까지 더 쳐들어갔잖아요. 태평양 전쟁이라던가 중일전쟁, 만주사변. 그 침략 전쟁을 도와준 사람. 자,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자, 누구까지 통치를 도와준 사람이고, 누구까지 침략 전쟁을 도와준 사람이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뭐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기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예 요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친일파 자체를 그 당시 상황에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뭐 땡땡땡땡 뭐 우땡 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완용의 다큐멘터리를 하나 올렸더라고. 내용을 본 즉슨 이완용이란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라 상황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선택한 것 자체는 나쁜 쪽을 선택했지만 그런 상황도 좀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역시 시대의 개소리죠.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학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못된 짓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은 공부를 못하거나 뭐 어떤 안 좋은 게 있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이 어려워서 혹은 뭐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되진 않는다고. 자, 친일파를 생각할 때도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시 조선 말에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나라는 글렀고 어차피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게 뭐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냐? 나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만 않을 수도 있었고 나쁜 결과가 됐더라도 그 당시에 내 선택은 최선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그 당시 상황에 내가 했던 행동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지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권중현이라던가 이놈은 일본 놈이죠. 자, 여기 있는 박재순이라던가 이광수 같이 친일파로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선택,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똑같이 힘든 똑같은 나라를 바라보는 상황에서도 좋은 선택, 제가 보기엔 좋은 선택이에요. 독립운동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찾아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광수라던가 이근택이라던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 당시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핑계를 대면 안 되지 않을까? 여기 요 사람 김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죠.
이화여대 총장이고 현재 이 동상은 이화여대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 신시대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일본이 전쟁하는데 남편이고 아들이고 전쟁터로 보내는 일본 여자가 너무 부러웠다.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즉 조선인들도 일본의 군대에 참전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정말 감격이 눈물겹다. 너도 나도 아들 보내자. 남편 보내자. 이 여자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유엔도 가고 그래요. 이런 나쁜 놈은, 나쁜 놈? 년? 근데 년이란 말은 왠지 더 나쁜 것 같아갖고 이런 나쁜 사람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교과서에는 뭐 무슨 자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분류해놨지만, 여기 이렇게 분류해놨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거나 혹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이렇다고 모두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나라가 이렇다고 얘처럼 일본을 찬양하지 않고, 나라가 이렇다고 얘처럼 어차피 뺏길 거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아요. 왜? 누군가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다 했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식인들은 뭐라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했고, 군인 경찰은 뭐라고 정당화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14차 시 마치겠습니다.